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천사와 심층 분석과 1005화 최신 네타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피와 조로와 루피는 현재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카이도와 빅맘을 상대로 굉장히 선방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해적왕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싸움이죠.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쏟아내는 건 당연한 것이며 이제까지 보여주지 않은 신기술을 정말 극적인 상황에서 멋지게 데뷔시키는 전장이 될 것입니다. 루피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네타들을 모아보면 대망의 기어5 그리고 050 우열 매각성이 떠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조로는 뭘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조로의 왼쪽 눈이죠. 조로의 왼쪽 눈의 네타는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며 이번 전투에서 눈을 뜰 것이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눈을 뜨는 것이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조로의 왼쪽 눈의 상징은 2년 후 수련의 결과물로서 미지의 힘을 연상시키곤 합니다. 그럼 이 눈을 떴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정말 많은데요.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바로 패왕색의 패기입니다. 최근 브루까지도 언급을 했었죠. 조로에게서 패왕색의 패기가. 하지만 그건 카이도가 오니가시마를 띄우는 지진이었지만요. 여러분, 루피가 해적왕이 된다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조로는 당연히 해적왕의 부선장이 되는 거죠. 해적왕의 부선장 하면 당연히 로저의 부선장인 레일리가 떠오르는데요. 레일리와 조로를 평행선상에 대입해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레일리와 같이 조로는 해적왕이 될 루피의 첫 번째 동료입니다. 그리고 조로와 레일리는 술을 정말 좋아하죠. 그리고 둘 다 검사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건 눈의 상처 역시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패왕색의 패기를 가지고 있지만 조로는 패왕색의 패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로 역시 패왕색의 패기를 가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각성의 계기를 왼쪽 눈과 연관시키면 스토리상 구색이 상당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서 이런 네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빨리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타가 살짝 지겨워지려고 하거든요. 조로야, 제발 눈 좀 떠줘 제발. 조로는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이미 훌륭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까지 활약상만 보면 루피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루피는 이미 새로운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미 기어포스 상태가 바닥이 나버렸기 때문에 카이도의 사람수 인화 모드를 상대하기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기어5던 050 우열 매각성이던 뭐던 꺼내야 합니다. 아직 상황과의 전투가 한참 남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조로 역시 굵직한 무엇인가를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용을 베는 검 엔마까지도 이미 꺼내 보였기 때문이죠. 엔마가 용을 베는 검이기 때문에 꼭 엔마만을 가지고 조로가 싸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기에 조로의 패기 자체가 한정적이고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로도 필수적으로 다른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로의 기본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만약 패기 충전 타임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루피보다 회복하는 시간이나 회복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전투의 진행 구조만 보면 루피와 조로가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심지어 아직 빅맘은 뚜렷한 데미지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밀짚모자 일행들의 갈 길이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루피의 기어5급으로 조로의 왼쪽 눈의 개방이 동시에 풀려도 전혀 과하지 않은 그림이라고 보입니다. 조로는 지금도 상당히 민심이 좋지만 더욱더 떡상할 것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카이도의 심리에 대한 네타인데요. 카이도와 아카자야구 남자는 목숨을 건 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아카자야구 남자들의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의문인 건 카이도는 분명 아카자야구 남자들을 완벽히 처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카이도는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를 짓지 않았죠. 도대체 이유가 뭐였을까요? 마지막 막타를 치려는 찰나에 루피가 도착해서 그런 것일까요? 루피에게 보란듯이 죽기 직전 상태까지만 만들어 놓고 기다렸다고 생각하니 카이도의 잔인함이 더욱 소름이 돋네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 시간적인 문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다음 내용은 CP0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에 대한 네타입니다. 세계 정부의 힘이 강한 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나 카이도의 신오니가시마 국가천연요새 작전은 그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작은 파급력과 규모가 아닌 건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두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첫 번째,
우리는 시노 니가시마 작전이 완료가 되어도 카이도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예상은 카이도의 시노 니가시마 계획은 루피 일행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요. 저는 세계 정부의 포지션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와노쿠니의 병력을 파견하여 한쪽 세력과 연합하여 힘을 크게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카이도 빅맘과 루피 일행들이 연합하여 해군과 싸우는 그림은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설마 이런 변수는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과연 CP0의 여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다음 네타는 우솝에 대한 내용인데요. 나미의 공격으로 기절해버린 울티를 보면 페이지 1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페이지 1을 상대해야 할 전력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솝이라는 겁니다. 우솝은 이미 울티와 페이지 1의 조합에 한번 겁을 먹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솝 역시 싸움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우솝은 임팩트 다이얼을 한 단계 더 강화시켜서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임팩트 다이얼은 충격을 담을 수 있고 그 충격을 다시 뿜어낼 수 있는 엄청난 공격 수단입니다. 근접전에 너무 약했던 우솝이기에 너무나도 보배 같은 물건인데요. 과연 우솝이 페이지 1과 전투를 잘 이겨낼지 너무 궁금합니다. 만약 페이지 1과 비비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과거 레이드 슈트를 입고 전투를 하던 상디급까지도 전투력을 인정받는 우솝이 될 것입니다. 우솝의 용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타는 오타마의 경단의 위력입니다. 저는 오타마의 경단이 얼마나 맛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 경단을 동물에게 먹일 경우 그 동물들은 오타마에게 절대 복종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동물로 구성된 백수의 적단에게 정말 치명적인 카운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스마일을 먹은 기프터즈 외에 진짜 순수찐 동물계 열매의 능력자들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먹힐지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면 토비로 포급까지도 전부 포섭이 되어버리는 조금 웃긴 상황이 발생해버릴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일본의 모모타로 서열을 바탕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내용들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만약 오타마가 열매 각성을 하게 되면 이 경단이 순수 동물계 전체를 아우르는 능력을 가져버린다. 그리고 카이도까지도 먹여서 노예처럼 부린다 등등 다소 황당한 내용이지만 생각만 해도 너무 웃겨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심지어 빅맘 역시 음식에 환장하는 성격이기에 빅맘의 허기짐의 타이밍을 노려서 동물계와는 관련이 없는 빅맘을 순수 맛으로 꼬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도 있어서 위에서 과연 오타마의 경단은 얼마나 맛을까라는 명제를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중간 개인의 생각도 들어가 있어서 보기에 많이 불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점은 형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거나 보다가 이게 뭐야 하셨더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